올리브오일 미국이 효과가 나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거 건강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해서 기껏 챙겨 먹었는데 내 몸에는 독이 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공복에 올리브오일 마시면 미국이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해서 저도 처음에 설마 했는데 진짜더라고요. GLP-1이라는 호르몬을 자극해서 식욕 억제, 혈당 안정 효과가 생긴다는데 이거 완전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저도 따라해봤죠. 저한테는 이게 안 맞더라고요. 며칠 해보다 보니까 복통이 오기 시작했어요. 오른쪽 윗배가 좀 찌릿찌릿하고 불편한 느낌? 통증이 있었어요. 이게 혹시 내 몸에는 안 맞는 방식인가 싶어서 일단 멈추고 찾아봤습니다. 알고 보니까 특히 몇 가지 조건이 있는 사람한테는 독이 되거나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충격적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공복에 올리브 오일을 먹으면 안 되는 경우 6가지와 다른 방법으로 혈당을 잡는 실험까지 해봤으니 정말 유익한 정보가 될 거예요. 끝까지 보셔서 꼭 유익한 정보 받아가세요. 공복 오일 먹기 전에 꼭 체크해봐야 될 6가지 조건. 첫 번째, 담석, 담낭형 병력이 있는 경우. 오일이 담즙을 확 자극하는데 담낭에 돌이 있으면 그게 움직일 수 있고요. 그게 통증으로 느껴진다고 해요. 심하면 췌장염까지 이어질 수도 있대요. 저는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담석이 있어서 공복 오일을 먹었다가 오른쪽 윗배가 찌릿했던 거였습니다. 이건 스프링더 네이처라는 국제과학 학술지에 실린 논문인데 공복 상태에 올리브 오일을 섭취했을 때 담낭이 빠르게 수축하는 반응을 관찰한 연구예요. 공복 상태에서 고지방을 섭취를 하면 담낭이 갑자기 수축을 하게 되고 췌장이 과도하게 자극될 수 있다고 해요. 기저질환이 있으면 독동, 소화장애, 설사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췌장염 경력, 췌장 기능 저하가 있으신 분들. 오일이 들어오면 췌장이 효소를 막 쏟아내야 하거든요. 공복이면 더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부담이 크고요. 췌장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진짜 피해야 된다고 봐요. 세 번째, 위염, 역류성 식도염, 소화장애. 오일은 위장 운동을 느리게 만들어요. 속이 쓰리거나 위산 역류 있으신 분들, 공복에 오일 마시면 진짜 하루 종일 속 더부룩하고 답답할 수 있어요. 저는 여기에도 해당되는데 공복 오일이 그래서 괴로웠나 봐요. 네 번째, 기름이 소화가 잘 안 되는 체질. 아침에 입맛 없는데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억지로 오일을 먹었다가 허트름도 좀 나오고 속이 꿀렁꿀렁 하신 분들이 있죠. 그게 담즙이 약하거나 지방 소화력이 떨어지는 경우래요. 다섯 번째, 과민성 대장 증후군. 오일이 대장을 자극하거든요. 저는 주변에 공복 오일 먹고 바로 화장실에 달렸다 이런 사람들 은근히 많이 봤어요. 장이 예민한 분들에겐 오히려 독일 수 있어요. 여섯 번째, 공복 혈당이 낮거나 저혈당이 자주 오는 사람들. 특히 간헐적 단식중이거나 다이어터들 중에서 공복 혈당이 낮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오일만 들어가면 뇌는 에너지가 없다고 느껴져서 어지럽고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대요. 이 6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공복 오일은 효과가 있든 없든 일단 내 몸에 무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적응될 때까지 설사나 불편감이 없게 소량씩 도전해 가시면서 늘려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담석 때문에 공복 오일은 아예 포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혈당 관리를 포기하고 싶진 않잖아요. 그래서 찾은 게 에삽이었어요. 그냥 식초가 혈당을 낮춰준다라는 얘기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조금 더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과학적 근거가 탄탄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본 논문은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이 운영하는 곳이에요. 의사나 연구자들이 보는 검증된 논문들이 올라오는 플랫폼이에요. 2014년 마크 맥커티 박사가 발표한 논문인데요. 여기서 식초 섭취가 AMPK 대사조절 효소를 간접적으로 자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언급돼 있었어요. AMPK는 체내 에너지가 부족할 때 작동하는 스위치인데요. 활성화가 되면 혈당 조절, 체중관리, 지방연소 같은 데 효과가 있어요. 식초 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간에게 AMPK를 활성화시켜라 하고 직접 명령을 때려서 간이 몰래 만들어내는 포도당을 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에사비는 2차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공복 오일이 안 맞는 사람도 혈당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루틴을 한번 실험해봤어요. 식사는 실험 시 최대 변수가 없도록 아주 간단하게 구성했어요. 삶은 계란 2개, 단백질 쉐이크 2스쿱, 물 250ml, 식사 중간에 올리브오일 10ml, 마지막에 오이 1개. 참고로 오이는 마지막에 넣은 이유가 저는 장 누수가 있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장내 환경이 좀 개선될 때까지는 줄이는 것이 좋다고 해서 오이 껍질도 까고 식사 첫 끼가 아닌 음식물이 어느 정도 들어간 뒤에인 마지막 단계에 넣었습니다. 실제로 장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실험은 이틀로 나눠서 모두 공복 첫 끼에 진행을 했고요. 하루에 실험을 다 하면 공복 깨는 끼니 때 혈당 반응하고 두 번째 끼니 혈당 반응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둘 다 공복을 깨는 첫 끼로 실험해봤습니다. 1일차에는 에사비 없이, 2일차에는 식후에 5분 안에 에사비 10ml를 섭취했어요. 혈당은 일어나자마자 공복 체크 혈당, 식전 체크, 그리고 식후 30분 단위로 3시간까지 측정해서 간이 몰래 만들어내는 당을 진짜로 에사비가 잡는지 궁금했거든요. 혈당 반응이 전체적으로 혈당 스파이크도 안 뛰고 안정적이긴
잠을 좀 못 자서 식단 혈당도 좀 높고 식혈당도 좀 급하게 오르는 느낌이 있었는데 전날하고는 좀 다르게 혈당이 안정적으로 잡혀가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외식하거나 탄수 지방 많은 식단에서는 SRB 효과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앞으로도 이 루틴을 계속 써볼 생각이에요. 공복을 누구나 괜찮은 거 아니고 저처럼 당적이 있거나 위장 체장 안 좋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식사 중간에 오일 넣고 식후엔 에사비 같은 방식으로 자기 몸에 맞는 루틴을 하나씩 실험해보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영상은 좋은 거지만 무작정 따라하지 않고 내 몸 기준으로 다이어트를 구성하는데 작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건강하게 인생의 마지막 다이어트 끝내보자고요. 감사합니다.